자,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창하게 역사라고 할 것까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이유로 언제 생겨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임기가 이렇게 좋은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가 됐는데 그 이유는 수도권 내 공장 부지가 점점 적어집니다. 그리고 산업에 대한 집중이 이루어짐으로써 공장 부지를 최소화하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들이 점점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죠. 이 지식산업센터의 주요 입지는 우리 흔히 말하는 서울 3대장이라고 하는 성수, 문정, 영등포 이렇게 있고요. 그 이외에도 판교, 하남, 동탄, 갈매, 별내, 향동, 광교, 군포, 안양, 부천 등등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를 세대별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1세대에서 4세대까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1세대는 2000년대 주로 산업지역, 공업지역에 자리를 했고요. 8층에서 10층 이하로 저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평수가 호실당 50평에서 60평 정도, 주로 제조업, 가공, 조립, 간의 수공업 등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할 때는 평수가 좀 컸습니다. 그러다가 2세대로 접어들면서 2005년 정도 됩니다. 이때는 이제 입지가 굳이 산업, 공업지역뿐만이 아니고 구도심권 그리고 도시 안에 있는 준공업지역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이때는 대개 15층 이하의 평수는 40평 정도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저층부 아래층에는 굉장히 하드한 제조업, 무거운 기계 설비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업종이었죠. 그리고 고층부에는 첨단 벤처 산업들이 입주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3세대를 알아보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5년도까지를 지식산업센터 3세대라고 분류를 하고요. 이때는 입지가 점점 도시만으로 더 들어오게 됩니다.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또는 도시지원용지를 따로 마련을 해서 이 안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죠. 이때만 해도 고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대략 30층 이하 그리고 전용 면적은 소형으로 변하게 돼요. 25평에서 30평 정도. 그리고 입주하는 기업들도 제조업도 들어오긴 하지만 정보통신이나 중소기업의 헤드쿼터, 다시 말하면 제조업 그리고 정보통신업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공장은 지방에 있다든가 다른 지역에 있어도 필요한 사무실을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안으로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4세대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때는 3세대와 마찬가지로 입지는 택지개발지구 또는 도시지원용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중층에서 고층까지도 올라가죠. 대략 20층 이상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물론 20층 아래 저층도 있기는 합니다. 심지어는 47층, 48층짜리 지식산업센터도 선을 보이게 됩니다. 평형은 3세대보다 좀 더 작아져서 18평에서 대형 평수로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18평보다 작은 더 작은 소형 평수도 있기도 합니다. 입주하는 업체들은 이제 R&D 그리고 지역공단의 헤드오피스 그리고 소형 사업들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1세대, 2세대 지식산업센터는 주로 업종들이 간의 수공업 위주였죠. 그리고 전문적인 관리단이 입주하기 전이기 때문에 건물 관리 수준이 중하 정도로 좀 열악했습니다. 실사용 위주로 공용시설 부분이
열악했죠. 이때는 전용률도 50%가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실사용 위주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공용시설 부분, 뭐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중요성들이 많이 대두가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열악했다. 반면에 3, 4세대로 넘어가면 건물 관리 수준이 중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산업센터 관리업체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물류나 의료시설 등의 복합단지화가 마련이 됐고요. 더불어서 커뮤니티, 1세대, 2세대에는 없었던 커뮤니티 시설들, 공용수영장이나 헬스장, 뭐 휴게실, 카페테리아 등등의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확충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최첨단 IoT 시스템까지 도입이 되는 거죠.